안녕하세요. 축구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팜 도시농업 전문가이시고 또 대학이신 정은성 박사님을 모시고 스마트팜이 뭔지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스마트팜을 괴산해서 농장 재배, 유통까지 하고 있는 메타그린 정은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언론을 보니까 도시농부가 200만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럼요. 200만 명이 적을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5,200만 명이거든요. 네. 5,2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생소한 부분인데 스마트팜이 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스마트팜은 기존에 이제 1차 농업에서 과거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토경에서 재배하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다가 보니까 봄, 가을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름이랑 겨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재배하기에. 그래서 온실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서 온도 조절이라든가 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 내지는 컴퓨터로 조절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제 ICT 등의 최신 첨단 기술들을 접목해서 생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기술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제가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들 2020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게 됐는데, 저희 스마트팜 농장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괴산에서 대지 500평, 건평 200평에서 자부담 2억, 또 정부 자금 한 5억 받아서 500평 정도를 설치해서 수직농장으로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전망은 너무너무 밝고요. 문제는 기존에 이제 농사 짓는 방법에서 스마트팜 화로 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산된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냐에 따라서 스마트팜 시장은 점점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박사님이 지금 제품은 어떤 겁니까? 괴산의 불정면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로피안 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상추라고 얘기하죠. 그럼 상추가 1세되면 유로피안 채소는 예를 들어 카이피라, 로메인, 프리라이스 등 프랑스나 네덜란드 쪽에서 나온 그런 종자를 가지고 약간의 그 변형된 유로피안 스타일의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납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이 결국은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팜 농장에서 생산하게 되면 발화부터 묘를 심고 또 생산까지 보통 한 55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시간 포함되면 1년에 11번에서 12번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직 농장에서는 12번 1년에 재배하고, 비닐하우스에서는 동일한 상태로 한 9번 정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전에 추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판매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이제 B2B, B2C로 나누는데, B2B는 얼마 전에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갔었죠. 인스파이어도 저희 회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지금 SPC 그리고 아메리칸 트레이 등 프랜차이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는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네이버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관 구독 시스템, 구독 경제를 통해서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속적으로 매달 한 번씩 고객들한테 납품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관련해서 부동산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상추를 한번 키워보려니까 그건 만만치 않더라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단독으로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카페에서 스마트팜 농장을 같이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큰 전시장에서 스마트팜 이미지를 같이
융복합으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나 그런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 같은 경우가 이제 새 같은 게 많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지하에 수직 농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1층에 스마트팜 관련된 야채 샐러드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기존 원소스를 지하에서 생산해서 또 1층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통해서 부동산의 어떤 가치나 제품의 가치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 농업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도심에 또 빌딩에 이렇게 이 스마트팜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단가가 받지는 않죠. 가격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차이가 나는데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보통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그 안에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비싼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어서 그 하나 유닛으로는 부가가치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플러스 이런 융복합으로 했을 때는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보니까 경제적 가치는 뭐 3조, 뭐 사회적 가치는 1조, 그래서 꽤 많이 가치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도심의 건물에 통로 쪽인가를 상추를 하는 거를 좀 봤는데 이 선진 쪽에서는 어디가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좀 발전한 지역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팜, 뭐 수경재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덜란드가 제일 발전 속도 내지는 규모가 제일 크다고. 거기가? 네덜란드 관련된 부분들은 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꽃 관련된 부분들 산업들이 일찍부터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팜 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미국 또 최근에는 이제 결국은 IT 기술이랑 접목하기 때문에 한국도 좀 늦었지만은 네덜란드나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쫓아서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 기술이랑 접목해서 아마 3년, 5년 안에 한국이 스마트팜 시장은 많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봅니다.